자, 기범이를 위해서 영상을 찍네요. 자, 산문을 연달아서 몇 개 소개를 할 거고, 소설가 구보시의 1일에서부터 연달아 이제 산문 소개를 할 건데, 자, 산문은 우선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고, 내용 파악을 하신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이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는, 자, 배경은 1930년대로 이제 비춰지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1934년에 쓰여진 소설인데 그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이에요. 자, 글쓴이는 박태원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천변 풍경이라는 작품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기도 하고, 자, 이 박태원이라는 소설가는 자, 모더니즘이라는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하는데,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관습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당연히 기존에 이제 관습을 탈피한다는 건 실험적인 또는 이제 전위적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전위적은 이제 혁신적인 그런 말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보여지던 기본적인 서술 방법, 그리고 문체, 이런 것들을 좀 독특한 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뭐 앞에 이제 줄거리, 구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여기 구보 나와 있는데, 자, 실제 박태원이라는 사람의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소설이니까 뭐 허구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제 자전적 그런 소설이라고도 해요. 자전적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 소설가 구보 씨의 1일, 그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설의 내용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이 경성이라는 거리에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풍경, 이런 것들을 쭉 적고 있어요. 자, 이 구보라는 사람은 동경 유학까지 하고 온 지식인이죠. 지식인인데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자, 이 어머니는 자, 나이를 먹은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했는데, 응? 애가 뭐 결혼도 못하고 뚜렷한 직업도 없고 걱정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구보라는 주인공의 삶의 방향에 대한 어떤 현실성을 이제 끼치는 그런 존재로, 뭐 사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작품에서 등장은 안 하지만 그 뭐 지금에도 한 30 넘은 뭐 어떤 사람이,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있으면 어머니의 잔소리가 대단하겠지. 그런 이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구보가 이제 경성, 서울이죠. 서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 시력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낀다. 이게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고요. 자, 본문의 내용 들어가 보면, 자, 구보는 자, 일반적인 소설의 형태랑은 좀 다르죠. 첫 어절을 그냥 소제목처럼 이렇게 처리한, 이때 당시에는 되게 획기적인 그런 뭐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쭉 종로 네거리로 걸어가는 부분이 나와요. 저게, 그리고 자, 구보의 시력을 저주한다. 뭐 24도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뭐 눈이 나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안과 제례에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이 시력 검사표의 시력입니다. 자, 오른쪽이 4, 왼쪽이 3. 뭐 사실 지금 시력으로 보자면 플러스인 것 같으니까 나쁜 시력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그 시력 나빠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장면, 이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쭉 이야기를 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자, 면이 보이죠? 네. 자, 여기는 안과에 갔던 이런 부분이 앞에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죠. 자, 무사히에 그의 발걸음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젊은 내외의 모습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젊은 내외를 보면서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행복이라는 키워드. 사실 이 구보라는 인물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행복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자,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제 다시 전차로 뛰어들었다. 이제 공간이 계속 바뀌죠. 자, 종로로 갔다가 그 백화점을 들어갔다가 이제 전차, 그리고 소제목처럼 나오는 전차 안에서 자, 전차를 타고 어디로 갈지,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지,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본다. 행복을 찾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죠.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자면 어떤 의식의 흐름이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가다가 저기 보이면 가고, 열차나 탈까? 라고 하면서 열차를 타고 있고, 그래서 그냥 뭐 보이는 사람, 백화점에서 보이는 이런 젊은 내외 부부를 쳐다봤다가, 그러니까 어떤 인과관계, 뚜렷한 사건 이런 거 없이 구보라는 인물이 무언가를 쳐다보고 또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자, 옆에 페이지를 보면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자, 구보는 쉼표, 차창대 쉼표, 운전대로 향한 쉼표. 자, 쉼표가 많이 등장하죠. 이 작품의 좀 특징입니다. 쉼표의 잦은 사용. 자, 쉼표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얻는 효과가 뭘까요? 쉼표가 있었고 요 사이 쉼표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쉼표가 많이 들어가면 문장이 끊기죠. 긴 문장을 끊어주면서 리듬감을 주기도 하고요. 인물의 심리를 좀 더 섬세하게 자세히 이제 계속 끊어볼 수 있으니까 섬세하게 표현한다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워한다, 모를 일이다, 모른다. 서술어를 보면 돌아갔다. 이거는 이제 과거형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현재형의 어미를 사용한다라는 거에 이제 효과는 현장감을 줄 수 있다. 사실감, 현장감. 지금 벌어진 일처럼 들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연체 문장을 사용했다라는 것도 이 서술의 특징인데요. 자, 만연체라는 거는 자, 어구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부연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수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문장을 장황하게 쓰는 그런 표현을 만연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만연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인물의 전개, 그러니까 생각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표현 방식을 빌어보면 이 구보라는 인물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썼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기 때문에 정돈되지 않은 인물의 어떤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게끔 이런 만연체를 사용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보면은 자, 교회를 갈까 하는데 자, 요 사이 구보는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외곽이죠. 외곽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 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자, 고독 때문에 교회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고독에 대한 얘기인데요. 고독이 두려워서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독이 두려워서 오히려 사랑한다. 이런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네요. 자, 그리고요. 자, 동전. 자, 대정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일본의 연호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동전 같은 거 보면 그 발행 연도가 나오죠. 1970년, 75년 이런 연도를 이제 보는 겁니다.
하면서 무슨 의미를 예전에 이제 어릴 때는 내 출생 연도에 이제 발행된 동전 찾기 뭐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대정 12년이라는 건 이제 그 일제강점기가 된 지 12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23년 이쯤 되겠네요. 이건 11년은 22년. 자, 8년은 1919년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그냥 별 의미가 없지.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차장이 그 옆으로 와서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근데 갈 곳이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떤 사인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었다. 뭔가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사실 앞에 이제 줄거리에서도 나왔지만 이 전체적인 이 작품에서의 구보라는 인물은 되게 무기력한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시대가 1930년대라고 했는데 이 30년대에 구보는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이죠. 지식인인데 이 지식인이 뭔가의 어떤 뭐 나라의 어떤 일제강점기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을 뭐 표현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되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섰다 갔다 하는 이 차 안에서 자, 정신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에 대한 연구실에서 벗은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더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병원 연구실에서 있는 친구를 한번 떠올렸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머리를 돌렸을 때 그곳에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고 놀랐다라고 하네요. 아는 여자입니다. 아는 여자. 자, 어떤 여자인가요? 이 여자가. 자, 이 여자는 자, 뭐 여기 이제 소개 뭐 그 색시를 만났죠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색시는 엄마도 아는 여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케어 물을 거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 여자와의 시선이 마주칠까 겁내서 무서워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어떤 여자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뭐 본인을 기억할까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 여자는 사실 그 예전에 되게 맞선으로 봤던 그런 여자입니다. 말을 할까 말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 빈 공간을 이쪽에다 할까요? 네. 초점화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작품의 그 서술 방식, 서술자의 시점이 어떻게 되죠? 주인공 구보는 그는 3인칭이겠죠. 그럼 3인칭 관찰자일까요?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일까요? 자, 구보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점도 평범하지 않은 게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가 이제 고전에서 흔히 보듯이 어떤 뭐 심리 묘사들을 전부하고 있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구보의 심리 묘사만 하고 있고요. 마치 1인칭 시점인 것처럼 그리고 이 구보의 시선에서 입장에서 사건이 전개되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죠. 한 인물에 대한. 그래서 이 시점은 전체적인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 제한적이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여하튼 여기까지의 부분은 그 여자가 여기서 만난 그 여자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자기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도 물론 이제 계속 그 여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을 보면 구보는 여자가 처음에 이 앞에 부분에 여자가 자기를 볼까봐 시선을 돌리는 부분. 근데 또 자기를 알아보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를 아는 척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도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구보라는 인물의 성격은 우유부단하며 그리고 소심하고 되게 이제 생각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보면 자, 일종의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계속 펼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기대 또는 미련 이런 것들이 진정성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감정의 모독이고 죄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암튼 생각이 많은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다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이제 버스에서 내리려고 서 있다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마음이 동요하며 자, 내릴까? 차에서 곧 내릴까?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청량리의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눈치챌 때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죠. 아차 하고 뉘우친다. 갈등만 하다가 못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타고 내릴 때까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오네요. 자, 행복은 자, 그런 행복은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 여자와의 인연이 한 번 더 유지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여자를 생각하며 행복을 놓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훈련을 지났다. 뭐 이렇게 지나는 장소들이 또 쭉 소개가 되고 있고요. 자, 어디까지도 볼까요? 끝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어차피 끝은 아니긴 하다만. 자, 또 어쨌든 그 여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자기도 뭐 계속 간본다 그래야 되지 뭐 서로 되게 딱 고백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린 여자에 대한 인연이죠. 그런 인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욕적이거나 또는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다방이라는 공간에 이제 내려가지고 하차해가지고 다방에 가는데요. 다방에 가서 이제 뒷부분 줄거리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친구를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 저녁에 술을 한잔 하고요. 자, 벗과 술을 마시러 카페에 찾아가서 뭐 여급 대모집 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여성이 뭐 이야기를 하고 새벽 2시까지 술 마시다가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써야겠구나 하고 집을 돌아간다. 사실 하루 종일 뭐 돌아다니다가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갔다는 간단한 얘기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에 어떤 그 당대 지식인들의 어떤 삶 또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본적인 그 관습적인 작품에 대한 탈피를 했다라는 거,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 구보에 대한 그리고 이 경성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돌아가는 이 모습들, 공간적인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구보에 대한 심리적인 성격, 그리고 관찰, 그리고 묘사. 자, 배경으로는 1930년대 서울 시내 보여지고요. 자, 주제라고 한다면 그 무기력한 어떤 지식인의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어떤 내면적 의식,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줄거리 없고요. 사건 없고요. 그냥 주인공 구보라는 그 인물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됐다라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거와 다른 특징의 표현이고요.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로형이라고 하죠. 움직임에 따라서. 자, 여기 뒤에 작품에 산포가 있나? 산포는 없네요. 산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도 어떤 이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여로형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 서울의 모습, 경성의 모습과 그런 세태를 구체적으로 전차가 다닌다, 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 또는 원점 회귀형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원점 회귀형이라는 거는,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집에서 떠나가지고 경성을 한 바퀴 돌고 술 처먹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죠. 자,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쉼표의 사용이 많았다. 또 만연체를 사용하였다. 구보의 어떤 독백,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 순행적 구성이죠. 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다. 이 정도가 좀 특징. 특정한 뭐 인물의 성격을 볼 만큼 인물이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그냥 구보라는 하나의 인물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초점화라고 하는 거. 서술자가 제3자 3인칭 시점이지만 소설가 구보시의 1이라는 이 작품 주인공인 구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 당연히 효과는 1인칭 시점과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묘사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 정도면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보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문제를 보지 말까? 자, 우선은 몇 개 문제만 봅시다. 이거 한번 보고 시간 좀 체크해보고, 길면은 이제 문제는 보지 말고. 자, 1번 문제. 자,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고조 없고요. 대화 없고요. 서술자를 작중인물이라는 건 이제 구보죠. 이로 설정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구박하고 있다. 아니죠? 자,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바뀐다? 아니죠. 자, 공간의 이동 있네요. 서울이라는 경성이라는 그 공간에서 전차를 타고 이동하니까 변화하는 특정 인물이란 구보를 얘기하는 걸 거고, 내면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네, 맞겠죠? 서술자가 모든 인물과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한다. 자, 구보라는 인물에 이제 거의 투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도 볼까요? 자,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세태를 제한된 공간 아니죠. 제한된 공간이 아니란다. 자,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뭐 젊은 내외를 만났다가 또 여자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형 어미 맞고요. 인물의 내면을 생동감 있게 제시했다. 맞죠? 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고 있다. 인과성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이죠. 야, 인과성, 여기에는 어떤 뚜렷한 사건도 없을 뿐더러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원인 결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 구보라는 인물의
의식의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아, 저기 갈까? 여기서 내릴까? 지나가다가 여기 친구 일하는 데인데.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 맞고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제 그 탔을 때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들. 자, 쉼표를 의도적 사용은 맞죠? 읽기 속도에 변화를 주고요. 주목하게 하고 있다. 네, 맞겠네요. 자, 4번은 거의 3번과 같은 질문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5번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위 글의 시점 뭐라고 그랬었죠, 제가?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1인칭 서술자 1인칭 아니고요. 자, 3인칭 서술자. 전지적 작가 시점도 3인칭이니까 3인칭 맞네요. 등장인물의 언행을 객관적 관찰, 객관적이라는 거는 관찰자라는 거죠. 아니고요.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에 동화되어, 자, 등장인물 누구? 구보라는 인물에 동화되어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3번이 맞네요. 자, 1인칭 아니고 초월적 위치 전지적 작가 시점 맞아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그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평가 안 하고 있습니다. 사건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제 1인칭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3번. 자, 뒤에는 또 새로운 보기들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대충 내용 설명은 했고 그 뒤로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체크한 다음에 앞에서 마찬가지로 좀 모르는 것들은 이제 체크하면서 틀린 것들은 확인하시고요. 모르는 질문 있으면 체크해서 꼭 물어보시고. 야, 이거를 연달아서 설명하면 이거 보고 되게 아프겠는데?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광장이라는 작품인데요. 광장. 자, 이거는 연도가 좀 다른데요. 1960년대 소설이다 써있네요. 자, 1960년대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그 1950년 전, 그러니까 6.25 전쟁 전,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0년대 이 정도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념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주인공은 명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스토리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명준이라는 인물은 자, 평범한 대학생이었고요. 남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월북한 아버지 일로, 아버지가 또 월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상범. 아니, 사실 이게 전쟁 나기 전에 해방된 이후에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통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는 민주주의 사상이 해서 사상적 사실 휴전선이 38선이 그어져 있었죠. 물론 이제 왕래가 가능은 했었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명준이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거나 또는 어떤 감시를 받거나 이게 너무 환멸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자, 고초를 겪은 뒤 환멸을 느낀 명준은 애인인 윤혜를 남긴 채, 자, 윤혜라는 인물, 남한에서의 애인입니다. 남긴 채 월북을 하고요. 노동신문의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버지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기자로 일하다 보니까 뭐 북한의 실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이념이 왜곡되어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획일적. 자,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죠. 개성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요. 획일적인 이런 북한 사회의 현실에 실망하고 방황하게 된다. 싫어가지고 북한을 왔는데 여기도 이 모습도 싫어. 라는 이제 명준의, 자, 이런 상황에서 명준은 북에서 만난 은혜, 여긴 북에서 만난 애인입니다. 참 여자한테 인기는 많은가 봐요.
사랑을 통해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은혜가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좌절했다. 그런 사이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장교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명주는 간호장교로 들어온 북한의 애인 은혜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이때 아이를 갖게 됩니다. 네, 이때 만나서 아이를 가자. 그러다가 은혜가 아이를 가진 채, 명준의 아이를 가진 채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고 명준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남한의 포로가 돼서 포로 송환. 이라는 건 이제 그 남한과 북한의 이제 포로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런 것들이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심사를 받는다라는 게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인데요. 자, 이 윤회라는 인물은 사실 요 사이에 등장을 하는데 남한에서의 애인이잖아. 자, 명준이 월북을 했는데 당연히 월북했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몰랐지. 전쟁 나가지고 쫙 밀고 내려갔을 때 이제 남한군 뭐 이제 하고도 막 전투를 벌이고 거기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가 제 친구야. 태식이라는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친구니까 그래도 좀 잘해줬겠죠. 물어보니까 아 윤혜는 잘 지내? 그랬더니 나랑 결혼했어. 라고 한 거지. 이제 윤혜랑 결혼한 그런 인물이 되는 거고. 자, 여하튼 뭐 그런 이제 윤혜라는 인물은 사실 뭐 그 이후로는 안 나오니까 뭐 은혜도 죽어서 이제 안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포로 송환 때문에 심사를 받는 부분부터 나오고요. 자, 동무 안지시오 북한군 장교죠. 북한군 장교와 심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군 장교와 심사를 하는데 이제 계속 보면 뒷부분 뭐 나오지만 중립국 여기도 보면 자 중립국 이게 다 명준이라는 인물의 대답입니다. 북한군에서는 자 계속 회유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응? 야 저런 나라 자본주의 저런데 범죄 굶주림 뭐 이런 우글대는데 이런데 가지 말고 우리 와 오면은 어떤 영웅 그 다음에 뭐 훈장도 줄 거고 생계도 유지해 줄 거고 할 거야. 보복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북한군에서 계속 하는데 끝까지 중립국을 외치면서 다시 남한군 이제 쪽으로 가는데요. 이제 남한 장교 뭐 이쪽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네는 어디 출신이지? 서울이군. 그래 넌 남한 출신이잖아.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또 회유를 하는 부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을 계속 외치게 되고요. 자, 결국 이렇게 쭉 계속 중립국을 외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뒷부분에 배를 타고 가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사실 보면 이 명준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까지. 자, 명준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도 살아보고 북한에서도 살아봤잖아. 근데 어느 것 하나도 본인이 만족스러운 이념이 없었죠. 그래서 이 중간에 어떤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광장 볼까요? 좀 공간이 있는 데다가 자 광장이라는 단어와 밀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 광장과 밀실이라는 어떤 의미를 보자면 광장은 되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건 있는데 개인적인 게 없어. 개인적이지 못하죠. 광장이라는 공간이. 반대로 밀실이라는 공간은 개인적이죠. 밀실이니까 아무도 나를 볼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어.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나 어떤 사회적인 공감 또는 유대 이런 것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북한을 의미하는 개인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밀실은 없고 광장만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밀실이라는 공간은 사회적인 건 없고 개인적인 것만 있죠. 이기주의만 있는 그런 공간이
이 밀실 또는 광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중립국. 자, 광장이란 공동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단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삶, 뭐 이렇게 이제 의미한다면 밀실은 또 안락함 또는 사생활 보장, 개인의 행복, 개인적, 실존적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들이 여기에는 하나가 없고 여기에도 하나가 없고 하다 보니 나는 북한도 싫고 남한도 싫다. 제3국. 사실 여기 중립국이라는 게 그냥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이런 제3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을 한 건 이 중립국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요. 사실 이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자,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 배에서 미스터리를 막 이제 그 뱃사람들이 찾는데 맨 마지막에 보이지 않는다. 이쪽 부분에 자, 다른 데로 가버린 모양이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리입니다. 라고 하는 건 뛰어내린 거예요. 배에서. 이게 제3국을 가는 그 배인데 그 배에서 뛰어내린 이유는 자, 여기 이제 갈매기의 이제 사파들이 있지만 갈매기들을 보는데 이 갈매기의 어떤 큰 갈매기와 작은 갈매기 두 마리를 보고서 여기에 이제 뭐 큰 새, 작은 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죽은 그 은혜, 북한에서의 어떤 애인이죠. 은혜와 그 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자식 이게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 갈매기를 보고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이명준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의 갈등. 자, 이쪽으로. 자, 어떤 사상적 갈등 속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제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간은 해방 때부터 6.25 전쟁 직후. 그러니까 60년이라고 한 거는 뭐 너무 간 거고. 자, 이 작품이 쓰여진 게 이제 60년대고 한 54년에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54년, 55년 요 정도까지가 배경이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이런 이념적인 남한인과 또는 북한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삶,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자, 사실 얘기하자면 북한, 남한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관념적 성격이 가장 강하죠. 관념적 또는 철학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또 분단 소설이라는 갈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이 당시에 누구나 당연히 느낄 수 있을 법한 사실 되게 이분법적으로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막 북이 있고 남이 있고 해서 막 그 사상적으로 엄청 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상적으로 확고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냥 서민들이 더 많았겠죠. 그런 서민 중에 한 명인 전형적인 인물인 이제 명준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또 중요한 건 이 명준이 나오나? 월북한 아버지를 따라서 월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북하기 전에 얘 대학생이었거든. 대학생이었는데 철학과였어. 철학과. 당연히 이제 어떤 사상적인 거 또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했겠죠. 자, 우선 광장이라는 작품은 문제는 보지 맙시다. 문제를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작품의 특징들만 간단하게 여기 보면 이 작품은 장편소설, 뭐 사회소설, 뭐 분단소설 되겠네요. 그죠? 이런 작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잘 모르는 거는 이제 뒤에 질문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쓰되 정 안 되면은 뒤에 거 보고서 내용을 좀 파악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